아니 뭐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궁금한 걸 뭔지 모르니까 거기에 맞게 말할 수도 없고 뭐 이거 다들 잠수는 이거 하나? 해요? 안 하죠? 아직 알아보는 중에 그러니까 알아보고 있는데 뭐 이거 들어봐야 뭐 아니 그래도 뭐 잠수는 좀 한 엄마들 없어? 해보고 뭐 물어봐야 뭐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 어디가? 잠수는 하는 아줌마들 없어요? 있죠? 있어 손 안 들지? 야 문제 없네 지금. 아니 뭐 좀 물어보래. 아이고 엄마들 애들 학교 보내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씩씩하게 손 들고 질문하라 그렇게 애들한테 기가 막히네. 가능하면 이건 아직도 없네. 가능하면 이 책 사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한번 읽어봐요. 이거 2008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이거 사는 게 낫겠다. 노란 카바 저거는 2003년도에 나온 책이죠. 물론 둘 다 있어야 되지만 잠수는 애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영어 공부에 관한 바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사둬야지. 잠수는 하든 안 하든 사놔야지. 사서 읽어보고 예를 들면 뭐 토플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우리 애기 엄마들한테 내가 뭐 이런 토플의 난이도 이런 이야기 하려고 미안하다. 이제 이번 학기도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 잠수의 영어 공부법 실천 로드맵을 이렇게 금요일 새벽마다 읽어보다가 그 인문 로드맵보다 훨씬 더 잘 정리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요. 여기 대부분 엄마들 어리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겨우 뭐 DVD 뭐 보여주고 있는 수준인 거죠. 그 이상 수준은 힘들어. 없지. 중학생 엄마들 없네. 안 왔네. 간단히 하고 뭐든 인터 오더로 이제 앞이네. 맞춰있네. 중학생 엄마들은 이런 거 필요 없죠. 지금 아이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대. 네? 왜 한숨 쉬어? 확실히 하지를 못해가지고요. 네. 평상시에는 로제타 쪽으로 하고 한 20분 하고 네. 집중 듣기 한 20분 하고 네. DVD 같은 거는 주말이나 그럴 때 조금 보고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그런 거는 좀 잘 안 하고 있고요. 뭐를 잘하네? 그 외의 거는 잘 안 한다고? 암학이나 그걸 이용해가지고 좀 들을까 싶어요. 모르겠어요. 집중 듣기 뭐 하고 있어요? 특히는 저희 집에는 제목 말해봐 제목. 집에
집에 있는 책은 한두 개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저것 한다고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하면은 또 이제 조금 약간의 그런 것도 트러블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생각이니까 그래가지고 알아서 잘 하는 편이라고. 아니요 잘은 안 해요. 딴짓해가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어는 좋아해요. 영어는 이제 중2 때는 뭐 이렇게 성적은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예 특히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고 영어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은 없는데 큰애는 그런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썩 얘 스타일이 이런 건지 영어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어요. 자신감이 조금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런지. 둘째는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애라고? 몇 학년? 걔가 중1이거든요. 둘째가 중1이라고? 예, 내년생으로. 하나는 중2고. 예.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애를 만나봐야 되겠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는 노출이 많이 될수록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는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어요. 노출을 많이 시키면 잘하는 것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사는 환경이 전적으로 영어만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 이제 한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영어만 사용하는 환경에 무작정 노출시키는 것도 참 어렵고요. 위험 부담도 크고 대가도 많이 지불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영어를 이렇게 습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국내에 있으면서 적당한 시기에 아이들로 하여금 영어에 노출을 시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 이건 뭐 특별히 짬순의 영어 문법이다 이렇게 뭐 특정하기 참 어렵고요. 이제는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염려가 되거나 불안해서 어디를 보낸다 하더라도 학습지를 하거나 학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 해당 언어에 노출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학습지를 하건 학원을 가든 일단 기본은 DVD 보기를 충분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엄마들이 DVD 보기를 통해서 이 영어에 대한 노출을 통해서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사실 학원은 안 가도 되는 거죠. 저는 이상하게 의회 초등학교 때 이런 관련된 책을 읽고 제가 장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냥 확신이 들었어요. 아, 당연히 이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영어 학원을 보낸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해봤어요. 딱 한 번 이제 4살, 5살 때 그때는 이제 장순애가 생기기 전이고 그래서 그때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딱 한 번 아이를 데리고 이 시중에 있는 영어 학원을 직접 이렇게 다녔다 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 4군데가 5군데 다녔는데 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상담 선생님들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성서에 있는 푸른 퀴즈 클럽 지금도 있다 했지. 성서 푸른 방송 1층인가?
성서 맞나, 그니까? 감성동인가? 푸른방송층에 이렇게 큰 대여들 있지 않고 이렇게 약간 들어가면 키즈클럽이라고 있더라고. 그거 진짜 잘 해놨대. 로비에서 엄마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애들 교실에 모니터 다 CCTV 설치해가지고 애들 어떻게 수업하는지 볼 수 있게 하고. 거기 가본 적이 있고요. 빙빙당 본점이 동덕동 옛날에 효성타운 옆에 있었는데 거기도 가봤고. 근데 빙빙당 본점은 가니까 효성타운 옆이 그 소방도로 굉장히 좁고 건물이 넓고 계단이 가파르고 우연히 잘못하면 계단에서 뛰내려다 꺾어져가지고 크게 다치겠더라고. 건물 바로 앞에 소방도로가 다니고 막 차가 다니고 이러니까 위험하다 싶기도. 그리고 범물동에 그 당시에 매직월드라는 요즘 개념하면 영어 유치원쯤 되겠죠. 매직월드라고 거기 가니까 교실 칸칸이 해가 하나는 약국, 하나는 공항, 뭐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놓고 이제 하는 그런 학원. 네 번째 가본 데가 방금 요 세 군데보다는 돈이 싼데 프랜차이즈가 제일 많은 어디게요? ECC. 그 당시 ECC 15만 원 하더라고요. ECC가 제가 그때 대명부동에 살았는데, 대명동에 살았는데, 우리가 살던 대명동에서 가장 가까운 ECC가 ECC 봉덕점하고 ECC 송현점. 옛날 호셔치 말이에요. 맨날 호셔치.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델려고 하니까 차 타고 너무 오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애들 실어 나르는 돌아다니는 버스가 직선거리로만 가도 뭐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다닐 만한 뭘 고르는 법 이런 거 내가 앙팡 봤다 했죠. 앙팡이나 베스트웨이 보면 아이들은 아직 어린 나이니까 아이들의 통학거리 이런 것도 고려하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는 시간이 너무 길거나 저는 진짜 푸른 키즈클럽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비싸기도 하거니와 우리 촌동네는 버스가 안 오더라고. 그때 딱 한 번 이제 영어를 어디 사교육기관에 맡겨볼까 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진짜 제가 무식하고 몰라가지고 한 게 윤수정 영어라고 했죠.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시에 경상중학교 교사였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학교 가서 영어시험 전교 1등에서 10등 하는 애들 다 불러라 정시로. 그래가지고 너는 뭘 하길래 이래 영어를 잘하나 한번 물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이 윤수정 영어를 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윤수정 영어 대명지국을 찾아갔잖아요. 네, 5살 때. 그러니까 너무 어리다고 좀 더 키가 오락해가지고 제가 1년 뽑아가지고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약하기 1년 전부터 윤수행을 시작해서 잠수행을 시작하던 5학년 여름까지 윤수행을 했죠. 횟수로 4년, 5년 반이면 5년 반. 이야기 뭐 자주 했으니까 생각합시다. 윤수행을 굉장히 열심히는 아니고 하루에 3번 들어가는 거 하루에 한 번 듣고 이제 하긴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잘 따라하고. 그래서 하여튼 진도도 잘 나가고 대구에서 잘하는 애들 오래된 애들 뽑아가지고 이제 경시대회를 하잖아요. 윤선생 본사 공장이 있는 충북 옥천에 거기 가면 큰 이제 최신식 강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경시대회도 하고 잘했는데 근데 하면 할수록 한계를 경험하게 됐어요. 결국은 학습하는구나. 문장 외워야 되고요. 결국은 부담이 크더라고. 그리고
막상 이제 외국인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이거 결국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 파닉스 할 때는 잘 꼬시대. 윤선생 영어 첫 교재가 파닉스 교재인데 막 이상한 무슨 그 판타지 같은 무슨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것도 우리말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뭐 A라는 단어를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 할 때 조금 하면 향상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학원 보내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조금씩 할 텐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늘 뭐 하던 걸 중간하고 또 딴 데 찾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엉망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데 대한 고민하거나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기만 잘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이 책에서 시킨 대로 쪼르륵 하면요. 이거는 뭐 진짜 돈 절약하고 저는 이 덕분에 돈 엄청 굳었죠. 보통 학원에 보내려면 평균적으로 뭐 25만원에서 30만원 제대로 된, 그래도 그나마 시중에서 괜찮은 학원 보내려면 25만원에서 30만원 드는데, 사실은 제 주위에서 이거 뭐야, 그 미스터러시라든지 뭐 폰트 미툴린 이런 데서 나온 그 원서, 외국 초등 영어 교과서 이런 걸 가지고 독해하는 이런 과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려면 25만원, 30만원 가지고 안 돼요. 70만원, 80만원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엄마들이 몰라서 그렇지, 동네 엄마들이. 내가 이거 꼭 장순이 정도 답해가지고 내가 같이 쓴대요. 아니,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요, 무조건 닥치고 장순해라. 뭐, 이걸 이제 조목조목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길어지죠. 그래서 지금 한 학기 동안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영어에 노출시키는 것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처음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DVD를 골라서 재미있는 것을 골라서 보여주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거 6개월만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내 책에 써놓은대요. 이거 적응 과정이라고 하죠. 잠수에서는 적응 과정 이렇게 부르는데 적응 과정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 여기 보면 첫째, 반복해서 들은 쉬운 영어책은 스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들은 말은 입으로 중얼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셋째, 기본적인 단어 문장은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알아듣습니다. 별로 너무나도 반응이 있네요. 몰랐죠? 저는 우리 하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애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애한테 우리 애가 크간 걸 보고 영향을 받는 우리 내 교회 동생들이 진짜 칠랄레 팔랄레 하던 것들이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DVD도 아니고요. 영어로 된 CD. 옛날에 리빙북 시리즈라고 영국의 유명한 출판사 어디더라? 브라더번드인가? BK인가? 거기서 만든 이제 자녀 교육용 영어 교육용 CD가 있었어요. 그 리빙북 시리즈라고 했는데 CD가 뭔가 하면 영어 동화를 읽어주는 거라 그림하고 글자 보여주고 그걸 영어로 말해주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이런 거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없지. 그 리빙북 시리즈 중에 하나가 쉴라레라는 그 그림 영어 동화책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굉장히 우울한 날 뭐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명예보다 4살 어린 영희 뭐 이런 애들 있어요. 또 우리 교회들 이름 모를 테니까 생각나는데 이런 애들이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애들 그다음부터요 입에 막 영어가 막 붙어다녀.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애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우리 막 영어 발음 한번 가르쳐 보려고 막 생쇼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매체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그걸 좋아하고 즐기다 보니까 아이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쑥스러움 이런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애들 입에 막 붙어다녀. 엄마들도 이제 이거
그 짧고 재밌는 영어 책을 가지고 집중 듣기를 처음 시작하겠죠. 적응 과정에서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외국어의 그 프리스쿨 과정, 여기 잠수내로 말하면 J1, J2 단계라고 했죠. J3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집중 듣기를 좀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짧고 재밌고 이러면 금방 애들한테 받아들이죠. 외워가지고 그 동화를 그냥 영어 동화를 영어로 막 받았다니까. 이런 일들. 저도 여러분 말씀, 제가 지금 우리 아이가 들었던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12살. 지금 우리 아이가 20몇 살이죠.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저한테 아직도 그 억양에 남아있는 영어 동화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그 스칼라스틱에서 나온 리터러시 그레이스라는 외국 초등 교과서 있다 했죠. 그 2학년 책에 보면, 2학년 2학기 책에 보면, 진저 브래드맨이라는 영어 동화가 있다니까. 생강빵이라듯이 우리말로. 근데 그 진저 브래드맨 이야기를 성우가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읽거든요. 진저 브래드맨, 진저 브래드맨. 그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애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대로 막 따라하고. 근데 엄마가 강압하지 않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잘 골라서 하면요, 애들이 다 이렇게 들이고 있어요. 싫어한다 이 말은 무슨 원인이 있지. 내가 노골적으로 말을 못하고.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내가 엄마가 집구석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이랑 관계가 어떤지, 충동 조절 장애가 일어날 때는 어느 정도 포악한지, 이제 이런 거 다 파악해서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식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 오셔서 늘 오던 언니들 그룹 중에도 요즘은 다 안 오지만 이제 애들 크고 고3되고 뭐 이래가지고 언니들 중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애하고 잘 호흡을 맞춰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한 엄마의 경우하고, 엄마가 거의 뭐 이렇게 자기 틀에 딱 갇혀서 아이를 그 틀에 집어넣었네 하고 나중에 했더니 결과가 확 달라요. 그래서 말이 못해서 억지로 따라온 경우. 성취 정도가 훨씬 이제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어리고 이렇기 때문에 원사이드죠, 원사이드. 엄마가 지 성질대로 다 하겠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정신교육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신교육을 할 교육기관 아니니까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지가 본 모든 영어 동화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따라한다, 좋아했던 것을 반복한다, 이런 거 있죠. 입에 영어가 붙어 다닌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적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DVD를 보는 거라고 했어요. 아이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몇 개 DVD를 들이밀다 보면 좋아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구별돼요. DVD 보기를 시작으로 해서 DVD 보기만 우선 처음 하는 거라. DVD 보기도 쉬운 게 아니죠. 처음에는 영어로 시불락거리는데 말귀 못 알아듣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면만 보고도 직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DVD를 잘 골라야 되지. 자막 보여달라 소리를 가능하면 안 하게 하는 이런 처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뭐 해야 돼요? 아이들의 인지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키게 하고 우리말 책읽기 같은 거 많이 해야 돼요. 우리말 책읽기 많이 하고 우리가 이해력, 사고력 이런 게 좀 자라 있어야지 DVD에서 화면에 정안이 있고 뭐라고 뭐 서로 마주보고 뭐라고 시벌렁거리는 저게 무슨 말인지 눈치로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 똥이 되는지 모르고 막 하면서 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천천히 하라는 거야. 우리말 책 읽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기간도 사실은 영어 공부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에요. 영어 공부와 우리말 책 읽기가 전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전체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간이니까 이것도 영어의 기반이 되는 거죠. 엄마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영어 공부라고 해서 그냥 막 영어만 하는 것이 영어 공부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의 총체적 사고 능력 이상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카드라? 장문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데 좀 속된 표현이지만 집구석에서 새는 바가지 이거 아까도 샌다 이런 말 있어요. 아니 한국에서 영어 공부에 담쌓고 막 담배 피우고 뭐 이러던 애들이 미국 간다고 무슨 막 고시공 받듯이 영어 공부를 하겠어요? 거기 가서 마약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DVD 보기부터 시작하고 DVD 보기를 잘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집중 듣기를 추가하고 몇 달 있다가 엄마가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이제 엄마들 지혜롭게 해야 돼. 상황을 봐가면서 자 적응 과정이 이런 걸 하는 것이다 보니까 집중 듣기 있고 흘려 듣기 있고 책 읽기 있고 또 선택상 하면 엄마들 선택상 하면 다 선택하겠어요? 필수하지. 분명히 선택상이 하는데도 다 엄마들 필수였어. 지금까지 10년 동안 여기서 엄마들 만나본 경험이에요. 대단하더만. 그러니까 이런 거 한꺼번에 하면 애들 질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DVD 보기를 시작으로 해서 잘 적응하면 그 다음에 살짝 집중 듣기. 집중 듣기도 처음부터 뭐 20분짜리, 30분짜리 동화책 들이대면 안 되고요. 챕터 뭐 이런 거 들이대면 안 되고 가장 짧은 거. 에게 할 수 있는 5분, 3분에서 5분짜리 동화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들스나 뭐 이런 거 있죠. 얇은, 그렇다고 한 줄짜리, 한 페이지 한 줄짜리 있는 거 이거 아니고 이건 집중 듣기 교재가 아니에요. 한 페이지 한 줄짜리 있는 건 빨리 동생들이나 주문하러 갖다 팔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니 뭐 영어 교재라고 하기 힘들어요. 유아 때 뭐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뭐 할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영어를 하는데 그런 건 영어 교재라고 하기 어렵다. 그 짧은 이제 한 5분 정도 하는 이런 테이프 달린 이 집중 듣기 교재, 테이프 달렸으니까 당연히 집중 듣기 교재죠. 이런 걸 가지고 처음에 5분씩 듣는 것을 한 또 몇 달 한 거라. 그럼 애들 생각에 가볍죠. 애게 하면서 공부한다니까. 이걸 또 몇 달 하다가 그러면 자 DVD 보기를 예를 들어 3개월 됐다. 그리고 집중 듣기를 추가했다고 칩시다. 적응 과정에서. 그럼 6개월이 벌써 흘렀죠. 둘 다 3개월 정도 했다면 자 이때쯤 되면 애들한테 상당한 무슨 반응이나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럴 때 집중 듣기 한 교재들 중에서 가장 쉬운 특히 좋아했던 자 이런 걸 테이프 없이 주고 읽게 하는 거라. 하루에 한 권씩 하루에 한 권씩 이게 중요한데 하루에 한 권. 수학 공부도요 진짜 애들 어려워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엄마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루에 한 문제만 하자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엄마들 이걸 못하더라. 이거 하루에 한 문제가 왜 되겠노 이런 씨. 그래가 하루에 60문제씩 시키다가 짜고 나잖아 애들이. 60문제 켜봐야 뭐 한 바닥에 20문제짜리 60문제 켜봐 3쪽밖에 안 되네. 엄마들 3쪽하고 양이 차겠어요. 한 5쪽은 해야지. 우리 카페 가면 그 유명한 진짜 지혜로운 엄마 있죠. 대한민국 뭐더라? 알프스 소녀라는 분이 있어요. 작년 가을에 제가 조암초등학교 가서 4번 그 한국어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듣고 원래부터 호시호치 나오는 건데 이분이 방학 때 우리 카페 들어가지고 자료실에 있는 지난 3년간 호시호치에서 제가 한 강의를 방학 때 다 들었는데 한꺼번에 다 듣다 보니까 뭔가 딱 캐치가 되더래요. 그 당시 애하고는 관계가 뭐 굉장히 어려웠고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수학을 뭐 싫어하고 얘는 희망이 뭐라 했지? 희망이 뭐라 했지? 뭐 그림 그리는 건가? 뭐 이런 거. 어? 디자인인가 뭐 이런 거니까 뭐 그런 거였어요. 그 수학을 너무 싫어하고 이랬는데 엄마가 제 강의를 듣고 어떤 뭔가 포인트를 딱 찾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애한테 네가 하루에 한 문제만 해라. 근데 그놈이 하루에 한 문제 하려 해도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한 문제를 하는데도 못 푸는 거라. 그래가 그 다음에 어떤 또 엄마가 이렇게 플렉스빌리티를 발휘했는가 하면 처음부터 한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 온 책 다 뒤져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 자,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를 찾아하려 하다 보니까 애가 어떻게 됐어요? 맨날 수학 문제를 들고 다닌다. 풀 수 있는 문제 좀 한 문제 풀고 나야 또 지 하고 싶은 게임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애가 뭐 성격이 달라졌죠. 아, 제가 토요일날 처음 만났어요. 그 심화반 엄마들 토요일날 제가 번개해가지고 이제 제 스승이 있다고 그랬죠. 제 인생 스승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집에 놀러 가는데 심화반에서 교재로 쓰던 책의 원저자니까 놀러 가게 됐는데 이 아줌마가 왔어. 그래가지고 내 애를 봤다니까. 근데 애가 진짜 총명하게 생겼구나. 엄마는 내가 보니까 애한테는 이것도 몰라. 딱 보니까 애는 진짜 똑똑하고요. 참하게 생겼고 전혀 사춘기적 증세도 없고 반항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엄마가 진짜 세게 생겼구만. 애하고 비교해보니까. 그 전에 애 안 보고 엄마 볼 때는 엄마가 참 순수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하여튼 이 알프스 논이라는 분이 애하고 관계를 아주 잘하고 있다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린 엄마들이 옆 나이 엄마들하고 뭐 놀이터에서 만나가 뭐 그거 듣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구의 말이야? 미국 가는 내가 불신을 조장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 애들 막 어린이집 차에 유치원 차에 태워 보내고 나서 만나가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아니면 뭐 옆동에 가면 그 외국어에는 언니 있다 하던데 뭐 그것도 직접 안 듣고 꼭 하던 데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이런 거 다 치우고요. 지금까지 엄마들 들었던 거 다 치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럴수록 복이 돼요. 물론 진짜 똑똑한 애들 있어. 유전자 좋고 엄마 카리스마 있고 애 애살 있고 할아버지 잘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준 애들은 제 강의 들어오지도 않겠지. 자, 이런 엄마들은 그냥 탕탕 코스를 거쳐서 그냥 뭐 인계반 거쳐서 뭐 영재고 거쳐서 뭐 카이스트 가고 카이스트 아닌가 스탠퍼드 가고 뭐 이런데 MIT 가고 그런 경우는 제 분량을 벗어나. 그거 말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한 뭐 잘하면 0.1% 안에 들어가지고 실제로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쉽게 해야 돼요. 오히려 더 무겁고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다 중간에 다 쓰거든요. 수학 공부도요. 대부분 애들이 엄마들이 너무 많이 시키고 그걸로 가지고 맨날 좀 패고 쥐 뜯고 던지고 이러니까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래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교육부터도 엄마들 애들이 유아일 때 저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롭게 한 걸음씩 제가 학교 같은 데 가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녀교육이라는 것은요 마라톤이라고 했죠. 마라톤이기 때문에 아직 달리지도 않은 애들 출발선상에 서지도 않은 애들을 벌써 뭐 찍찍하고 이렇게 대부분들 엄마들 그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여학생들은 거의 다 수학에서 탈락이라 이 수학 이야기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같다고. 원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대하는 원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아이들과 관계하는 원리
이것이 우리 아이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부담이 될까, 늘 이런 관점을 드시죠. 그래서 읽기도 잠수에서는 읽기를 막 지금 영어책 최소 1000권 읽기 운동 이렇게 막 하거든요. 엄마들 불안해서 또 그걸 막 따라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애들이 못 읽거든, 안 읽거든. 그럼 엄마들이 또 좌절하고 막 잠수내에서 타듯이 1000권 읽기 운동을 해서 애들이 막 영어책을 그렇게 잘 읽어내고 이런 아이들은요, 미안한 말이지만 유전자가 굉장히 좋아. 아빠가 분명히 전문직 종사자예요. 우리 집에는요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안심하라고. 우리 집에는 뭐 아빠가 전문직 종사자도 아니죠. 영어 잘하지도 않죠. 뭐 아무런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영어책 읽으러 가니까 뭐 진짜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저보다 더 지혜롭게 하면 읽을 가능성이 있죠. 자, 집중 듣기를 아주 쉬운 책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죠.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지가 재미있고 막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책들은 자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요. 기억하게 돼요. 자, 이런 책들, 그런 걸 하루에 한 권씩 읽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읽기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 잘 됐다. 자, 이러면 집중듣기 한 6개월에서 1년쯤 하잖아요. 그러면 한익사학습서 같은 거 해도 돼요. 한익사학습서 굉장히 부담이 적어요, 사실은. 언제 제가 오늘 새벽에 내가 이 강의 무슨 말씀 드릴까 고민하다가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엄마들하고 우리 영어 서점 번개를 한번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도 혼자서 영어 서점 가면 졸려가지고 못 가있어요. 그거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 책들이 뭐 가고 엄청난 서점이에요. 그 브레벨 빌딩 1층만 가더라고. 엄마들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봐. 무정마다 그래서 다 잘하겠지만 그 영어 서점 기어놨고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파닉스 교재들 직접 꺼내보는 거라 보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아주 간단하고 쉬운 그런 파닉스 있어요. 파닉스 교재가 몇 가지가 있지만 이 레벨이 있죠. 레벨이 A부터 뭐 E까지 있는 그 출판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레벨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 레벨 A나 B 같은 레벨을 보면 아주 짧은 단어 3스펠로 되어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모자 캡이라고 칩시다. 캡 하면 CAP죠. 캡 밑에 A에다 밑줄 쳐놓고 1번 2번은 또 뭐 맵 지도라고 칩시다. MAP 해놓고 밑에다 A 쳐놓고 이런 식으로 4가지를 그렇게 쳐놓고 발음이 다르게 나는 거 하나 고르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익사 해봐야 예를 들면 이런 거기 때문에 이 DVD 보기와 집중 듣기 그리고 아주 지가 좋아하는 책을 하루에 한 권 정도 읽고 이렇게 잘 나간 애들은 한익사 교재 해도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질문이나 이런 게 다 영어로 되어 있을 뿐이지 질문 몰라도 되죠. 질문 몰라도 그냥 4가지 선지를 보면 이게 뭘 고르라는 뜻이구나 이런 거 알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 IQ 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젠가는요 제가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공장에 갔다고 했죠. 중학교 검정고시를 하고 나서 정말 제가 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우리 형이 고등학교 가는 바람에 저하고 제 동생은 고등학교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찾았던 길이 이제 저하고 같이 검정고시 공부하고 서문시장에서 저하고 같이 주간지 팔고 이러던 친구 하나가 직업훈련은 원생 모집 포스터를 들고 왔어요.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정수직업훈련원이라고 유경재단에서 운영하는 박정희 정자 유경수 숫자를 따가지고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에서 국비직업훈련 정수직업훈련원 거기는 이제 제가 할 수 없어요. 거기 가면 이제 공고 가면 2급 기능사 자격증을 가잖아요. 공고 와서 성취되면 이 직업훈련원 가면 1년 만에 2급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려운 면접 봐가면서 무슨 직업훈련 원생 뽑는데요. 중부 경찰서 서장실에 들어가서 면접을 갔어. 그 당시에 대통령이 대통령의 와이프가 운영하는 재단이니까 유경재단 알아요?
요즘 막 시끄러우지. 정수장합회 막 하면서 사회에서 시끄러운데. 그거 이제 76년도인가? 제가 76년도에 그 직업훈련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권력에서, 나라에서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는 직업훈련이니까 면접을 누가 본지 알아요? 교육청 교육장, 그 다음에 구청장, 경찰서장 이 3명이 면접을 본 거야. 그 16살, 15살짜리 꼬마들 면접을 본 거야. 그 중국경찰 그 서장실에 들어가서 면접을 앉아서 일어서 하고, 뭐, 손가락 움직여봐 하고, 이 카드 막 보니까 검정고시에 있고 막 고생하고 이러니까 장하다 하겠지. 그래가지고 직업훈련소 들어갔어요. 직업훈련소 가가지고 처음 한 게 기숙사 생활하면서 처음 한 게 어느 날 강당에 모아가지고 종이를 쫙 나눠주는 거라.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IQ 검사, IQ 검사. 그래서 난 이거 평생 처음 해봤어요. 중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뭐, 아무 그 한글이 없고 그냥 그림만 계속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5분 동안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계속 이거 쳐다보고 다른 애들 막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5분 동안 내가 쳐다봤다니까 이게 뭐 하는지 신가 싶어가지고 5분 쳐다보다 눈치를 챘어. 4개의 그림 가운데 다른 거 하나 찾는 거고. 그때부터 막 불나게 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백 명 중에 그때 3등 했어. 3등. 만약에 알검사 경험이 있었으면 1등 했겠지. 아이고.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 판익상습서라는 것이 원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어렵고 이런 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하면 자부심 생겨요. 나는 이거 전부 영어인데 원서로 공부한다. 저도 해보니까 그러는데 부모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해요. 그래가 막 예를 들면 미국의 초등학교 와서도 나는 집중력이 아니다. 이 보통 자부심이 아니라니까. 그럼 영어를 좋아하게 되고 자랑스러워하게 되고. 웬만하면요 이거 제대로 하면요 교내 말하기 돼 이런 건 다 1등 먹게 돼 있어요. 삼성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초등학생들 대상하는 영어 경시대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IET라고 부르죠. 들어봤어요? 내가 너무 수준 높은 얘기야. 대원여고에서 주최하는 영어 경시대회가 있어요. 아이씨. 그걸 알아야 뭘. 자, 무시하는 게 아니고 농담이에요. 뭐 저거 되게 잘난척한다 이렇게. IET라고 하는데 잠순에서 다 전국 웬만한 다 잠순에 있는 애들이 워낙 잠순에 유명해서 이제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뭐 전국 대상부터 시작했어요. 뭐 이런 거 다 잠순 애들이 차지하고 있어.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애들 더 클 때까지 뭐 하라고요? 우리말 제일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지능이 향상된 다음에 딱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야. 저는 늘 4학년이라고 강조하죠. 우리 애는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엄마들 이제 오약하시면서 또 강조하는데 너희는 윤생명을 뭐 5년 반이나 했으니까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했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윤생영어 한 건요. 잠수는 영어를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보면 윤선생영어 5년 반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판익서 정도는 해결했겠지. 뭐 좀 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아이가 그 접촉해서 받아들이는 영어의 양, 영어의 바다에 비하면 윤생 5년 반 동안 한 거는 진짜 쓰레기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에 이런 아이 방에, 아이 방 거실 책장에 5년 반 동안 윤생 영어 교재를 내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팍 꽂아놨었어요. 그 당시에는 윤생 영어가 그 하드카바로 상자 있잖아, 상자. 테이프 꽂아놓는 상자하고 교재가 같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상자를 촥촥 보기 여기에 진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책 진열하고. 이걸 5년 반 했다니까. 나중에 윤생이 뭔가 절감한다고 이제 상자에다 테이프를 안 꽂고 비닐 카바에다 테이프를 꽂아놔가지고. 어떻게 할 줄 알아요? 테이프만 돌아다니잖아. 비닐 카바 뜯어보면 이제 못 쓰니까. 그래가지고 명동 네거리에 가면요. 테이프 케이스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가 있어요. 명동 네거리에. 하드카바인데 그런 비싼 그 뭐라 하는 거 테이프를 꽂는 바인더라고 하나? 이런 걸요 엄청나게 샀어요. 사가지고 그 바인더에다가 테이프를 한 바인더당 6개씩 꽂고 이래가지고 측면 표지에는
잘 보이게 라벨 붙여가지고 엄마들 이런 거 많이 해보죠. 거기다가 막 또 정성 들여가지고 그 교재 제목 쓰고요.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런 책꽂이 3개를 책장을 꽂아놓고 이제 우리 집에 누가 오면 자랑하려고. 엄마들 막 거실에 전지 꽂아놓고 누가 오면 자랑해줘요. 전문가들 가면 아이고 이 집은 참 애들 크면서 책 읽기 어렵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모를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잠순의 이 방식을 알고 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잠순의 책이 나오기 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 나온 책이 이제 잠순에서 같이 활동하던 손빛 엄마가 쓴 영어 방송이 들려요라는 책, 지금은 이제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책으로 업그레이드 됐죠. 이 책을 읽고 내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 천암댁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윤생이 이 책 누구 다 줄게 가져가라 하니까 우리 천암댁이 고마워가지고 고마워요 하면서 그 집은 뭐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하니까 더라도 고맙겠지. 그래서 한 방에 다 줬어요. 내가 알고 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공간, 빈 공간이 뭘 꺼준 줄 알아요? 요즘 뭐라 하는 거예요? 비디오. 잠순에서 요즘은 DVD지만 그 당시에 DVD가 없을 때요. 비디오. 그것도 처음에 비디오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비디오 대여점 가잖아요. 비디오 대여점을 잘 돌아다니면 비디오 대여점 요즘 만화방하고 같이 하고 말이다가 막 폐업을 많이 해.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 비디오 가게를 찾아가요. 그러면 비디오 하나당 1,000원씩에 막 한다니까. 그때 진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비디오 가게 어디 폐업한다는 소식이 딱 들리잖아요. 잠순에 어떤 아줌마가 딱 글을 올려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잠순의 회원들이 그 비디오 가게를 쳐들어간 거라. 서로 비디오를 선점해야 돼.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먼저 간 사람이 좋은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비디오, 어린이용 비디오, 이런 걸 빨리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망하는 비디오 가게 가면 나홀로 집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보면 애들 좋아하는 비디오. 그거 재빨리 1,000원씩 주고 사가지고 제가 한동안 여기 전부 비디오였어요, 비디오. 알록달록하게 정말 천박한 컬러풀한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꽂아놓고 자랑스러워가지고 있어요. 하루는 경북 예고 있는데 대명동이죠. 경북 예고 부분에 가면 유명한 비디오 동영상이 있어요. 다른 비디오 가게들의 비디오를 공급하는 비디오 방인데 그게 폐업한다고 딱 떴잖아.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오전에 멀리서 오후에 그걸 게시판에서 보고 뛰갔더니 이미 경산에서 오고 칠곡에서 온 잠순의 아줌마들이 좋은 거 다 빼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비디오가 그 당시에는 막 재산이었죠, 재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제 강의 듣던 엄마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비디오를 다 밥값에 사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국산 비디오 중에 영어로 한글 자막 나오는 비디오였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글 자막 나오는 비디오를 텔레비에다가 크리넥스 끄집어내가지고요 자막 나오는 부분에 딱 붙이고 뿌리기는 물을 딱 뿌린다니까. 그리고 자막이 딱 반투명해가지고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서 애들 보여줬어요. 엄마 잠시 시장 가면 어떻게 돼? 애들이 바로 뛰고 보지. 이거 저는 몰라가지고요 도화지 째가지고 딱 텔레비에 3분의 1을 가렸거든. 양쪽에서 같이 대기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막 답답해 죽겠다고. 화면에 3분의 1이 그걸로 자막 때문에 가려져. 근데 잠순에서 어떤 천재적인 엄마가 크리넥스를 딱 뽑아가지고 그 반으로 접혀있잖아요.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 그 당시에 TV는 요즘처럼 50인치, 40인치 이런 거 아니었거든. 17인치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넥스 딱 붙이고 물로 딱 쏘면 정전기가 일어나가지고 그거 딱 붙어있어요. 그리고 자막만 안 보이고 화면은 반투명하게 보이고. 저는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애들이 몰래 자막 보고 이러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낸 아이디어가 또 잠순에 똑똑한 엄마들이 아마존에 간 거야. 아마존에 미국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말하면 예스 24쪽 되겠죠. 아마존에 가서 비디오를 사는 거예요. 또 아마존 좀 비싸다고 생각된 어떤 엄마들이 진짜 똑똑하대. 미국에 가면 타워 레코드라는 중고 비디오를 전문적으로 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또 막 주문하고.
우린 영어가 딸리니까 근데 주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똑똑한 엄마들이 아마존 가서 영어 비디오 주문하는 법 하면서 글을 보냈다. 요즘은 블로그에 가면 이런 거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들 많죠. 잠순에서 옛날에 그거 다 했다니까. 그러면 그거 그대로 그 화면 띄워놓은 다음에 그대로 따라. 그래가지고 저도 저 주문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타워 레코드 가가지고 혹시 내가 실수해가지고 돈 날릴까봐 많이는 주문 못하고 우리 간이 작아가지고 5개, 6개 중고 비디오 주문하면 뭐 15,000원, 2만원 원래 하나에 비디오 한 3만원 할 때 그러면요 배 타고 그 비디오가 우리 집에 도착하는데 한 달 걸려요. 싸게 사야 되니까 비행기로 하면 뭐 이거 항공료가 더 비싸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 내가 주문한 게 엉뚱한 게 5개 중에 하나가 딴 거 와. 그러면 항의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이메일로 반송하고 숨 넘어가 내가 같이 성질 높은 사람은 이메일로 항의한 다음에 뭐 저는요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것도 성질급배가 반품을 못해. 답답해가지고 뭐 안 맞으면 뭐 일주일 내로 뭐 택배사 불러가지고 뭐지 택배료 5,000원을 동봉한 다음에 뭐 반송하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내가 미친놈처럼 내가 돌았지. 인터넷으로 나이키 축구복 있잖아요. 땀을 잘 배출한다는 언더셔츠, 속옷. 이 선수들 유니폼 안에 받쳐 입는 것을 몸에 착 달라붙는 거. 내가 지금 50 넘어가지고 내가 망령이 나도 분수가 있지. 그걸 안 해도 주문을 했다니까. 아이고, 내가 웬만하면 입겠는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 꼬마들 이제 30살 때 조카들하고 축구를 하고 꼬마들이 있더라고. 그 걔들은 헬스 해가지고 막 알통이 이래 나오고 이래가 막 얼굴 몸에 쫙 달라붙는 거 있고 막 뛰어. 막 그게 내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샀잖아, 이번에. 위에도 하고 아래도 다 샀어. 아이고, 쫄려가지고, 모두 쫄려가지고. 그리고 사이즈가 또 외국, 이거 나이키 이런 거 사이즈는 또 뭐 바지, 상의, 겉옷, 이게 사이즈 측정법이 다 달라. 그 보통 내 웬만하면 상의 95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 95라고 샀는데 보니까 막, 거기다가 알통 없지, 벨트 나왔지. 근데 열받아가지고 다이어트 하잖아요. 내가 지금 3일째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어요. 바나나 먹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우리 겸이 엄마가 만들어 온 야채 해독 주스 반 먹고 그래서 지금 힘이 없다. 아 근데 이거 반품해야 되는데 내가 성질을 왜 반품이 안 되잖아. 벌써 막 이거 본다고 그 뭐죠? 목에 막 끄덕끄덕 라벨 다 잘라내고 아이고 그런데 요거 누구 주고 이제 친한 엄마 애들한테 주고 중학생들한테 그 엄마 보고 그만한 부자하라고. 그러니까 그 타워 레코드에서 막 이거 해와가 반품하고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 그 다음에는 또 진보해가지고 이 잠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누가 또 똑똑한 여자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교포들이 운영하는 비디오 판매 사이트를 찾았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그래가 비디오 판매 사이트 우리나라 교포들 운영하니까 웬만한 거 다 한글로 되어 있네. 비디오 제목만 영어라. 거기서 이제 구입하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너무 쉬워. 배송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창기 여기서 강의할 때 제가 즐겨 하던 그 비디오 사이트를 크게 장사시켜줬잖아요. 제 강의 듣던 엄마들 거기 진짜 많이 갔어요. 잠수의 아줌마들 마찬가지고. 그때 내가 늘 강의 때마다 소개했던 그 비디오 사이트는 지금도 기억나요. 나이스 키즈 북장. 지금은 필요 없죠. 지금은 DVD 아니에요. 그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은 진화해가지고 DVD만 있으면 되잖아요. DVD도 안 사도 되지. 겸이 엄마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받으면 되지. 겸이 엄마가 가끔씩 정신 나가가지고 나갈 때 컴퓨터를 안 켜놓고 나가서 다운 못 받아서 그렇지. 진짜 돈 안 들죠? 자, 겸이 엄마가 올려놓은 걸 다운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돈 안 들죠, 첫째. 두 번째. 내가 막 어느 비디오가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건지 찾을 필요가 없어. 잠수는 책대로 다 정리해서 폴더 만들어서 올려놨죠. 또 자막 없어. 그죠? DVD 사면 자막 다 있죠. 국산 DVD도 자막이 다 있죠. 엄마 없으면 당연히 자막 보게 되죠.
아예 자막 없는 걸 보여주는데 DVD 지금 이제 DVD만 이렇게 우리 카페에 올려놓고 있지만 내가 엄마를 하는 거 봐가면서 뭐 다른 거 집중 듣기용 파일도 올린다고 했죠. 그리고 더 엄마들이 이제 이걸 좀 잘하게 되면 이제 문법 강좌. 제가 지난주에 적어도 이걸 제대로 해가지고 6학년이나 중학생쯤 되면 이제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법도 요즘 성문종합 영어 하면 미친놈 소리 듣 거예요. 성인들, 대학생들 다 그거 한다 했죠. 아자르 시리즈나 머피 시리즈 한다고 했죠. 그 머피 시리즈 중에서 그래머 인 유즈, 베이직 그래머 인 유즈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우리는 이걸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어요. 강의 없이. 그런데 요즘 이거 워낙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이거 강좌도 있어. 강의. 그러니까 베이직 그래머 인 유즈 강의 100강의 정도 되죠. 이거 인터넷에 찾으면 파일 다 있어요. 강의 파일. 물론 이건 뭐 저작권법 위반이구나. 영역만 하고 겸임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강의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런 강의 다운받아가지고 나중에 문법 공부할 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돈 안 든다니까. 어찌하든지 호시호시해서 도망가지 말고 계속 나와봐요. 다 도움이 돼요. 자, 적응과정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제 방학 때 가니까 혹시 지금 한 3학년쯤 됐다 이러면 시작하겠죠. 엄마들 같은 경우. 내가 4학년 때부터 할 때도 아마 한 1학년 때부터 할 거야.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다 하지 말고요.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하나 하고 잘 적응하면 그 다음에 하나를 추가하고 물론 추가할 때 칭찬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엄마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해놔야 돼요. 나중에 애들이 자기가 막히거나 엄마 말이 별로 신뢰가 안 될 때 그때 저한테 데리고 오면 엄마가 평소에 저를 전문가라고 소개해 놓으면 애들이 그래도 전문가니까 뭐 말 좀 듣죠. 근데 엄마가 뭐 어떤 아저씨 해놓으면요 애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씨 엄마가 이제 저를 어떻게 대하는가 만큼 아이도 저를 신뢰해요. 우선 이제 다시 우리 엄마들 눈높이로 돌아가서 자, 처음 과정은 이제 적응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응 과정의 핵심은 얘가 영어와 친숙해, 소리와 친숙해, 영어 소리와 친숙해. 그러니까 흘려듣기를 해야 됩니다. 흘려듣기란 집중하지 않고 재밌는 DVD를 보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걸 해서 잘하게 되면 여러 DVD를 밀다 보면 우리 애들하고 상의해서 고르다 보면 재밌어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면 그냥 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좋아하는 비디오는 막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귀가 뚫히고 입에서 영어가 붙어 다니고 이런 현상이 이 집중 듣기 과정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잘 적응될 때 집중 듣기를 살짝 짧은 영어 동화로부터 시작한다. 5분짜리. 이 교재들은 장순에 부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키즈북책, 키즈북책이에요. 키다리 영어샵? 이런 데 가도 구석에 보면 헬로 리더 시리즈라든지 이런 소위 어리 리더 시리즈 있다 했죠? 리더스북이라고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그 독자들의 그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단어 수를 제한해서 만든 책들이 있어요. 그 리더스북 시리즈가 1단계부터 보통 4단계까지 나누거든요. 출판사에서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 이제 1단계부터 거기 그것도 CD 달린 거 비싸죠. CD 달렸으니까 비싼데 비싸면 교묘한테 가서 꼭 사든지 책만 사고 MP3 파일은 컴퓨터 잘하는 엄마들 인터넷에 뒤지고 아니면 교묘한테 부탁해서 사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듣는 걸 추구하는 거죠. 자, 이것도 잘 적응해 나간다. 집중 듣기 구체적 테크닉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집중 듣기를 잘하는 재밌는 동화책 가운데서 애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자주 봤던 거 이런 거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거지. 한 6개월쯤 지나면 이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적응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 최고조에 올라요. 최고조에 오를 때 도저히 나는 파닉스 안 하고는 못 살겠다. 밤에 잠이 안 오고 꿈자리에 사놨다. 자, 이러면 이제 파닉스 하는 거라. 아니면 안 하고 지나가도 되거든. 파닉스 교재도 제가 했죠. 우리 애가 선택한 파닉스 교재는 B부터 H 단계까지 있었는데
H단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그러니까 파닉스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단계를 가지고 한 달 해서 끝냈잖아요. 그러면 또 한 5개월 쉬고 또 다음 레벨 하고 이렇게. 파닉스 레벨이 그렇게 막 촘촘하지 않으니까 교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거 이제 나중에 가서 보고 해야 돼요. 이 적응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이 책에서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우선 방금 제가 말한 건데 흘려듣기, 집중듣기, 쉬운 책 읽기 순으로 하나씩 추가하라 는 거죠.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3시간 노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적응 과정에서는 꼭 3시간을 고수할 필요도 없고 물론 잘하고 그 전에 워밍업을 잘 해놨으면 3시간 해도 되지만 애들이 학년이 적당하고 이러면 근데 엄마들 분명히 불안해가지고 할 건데 1학년, 2학년 때 바로 3시간 하면요 완전히 개판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가하고 특히 방학 때를 잘 하려고 그 다음엔요 여기 또 해놨네. 두 번째 엄마들이 꼭 지켜야 될 것 처음부터 3시간은 어렵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이제 그리고 아이들의 의지도 생기고 공부 좀 할 꼬라지가 보인다 가능성이 보인다 이러면 이제 3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항상 엄마가 같이 해야 돼요. 하락하고 엄마 외출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대치동 엄마들처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전에 돌아다니고 오후 3시 되면 딱 집에 들어가죠. 대치동 엄마들.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그래가지고 이제 습관이 잘 잡히도록 도와야 돼요. 네 번째. 이 과정에서는, 적응 과정이죠, 지금. 적응 과정에서는 읽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괜히 애 읽지도 못하는데, 막 처음부터 읽기를 해보라고 시키면, 어디 학원 좀 다녔다고 특히. 아니면 동네 공부학 좀 다녔다고 막 읽기 시키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읽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집중 듣기, 비디오 보기부터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가서 좋아하는 집중 듣기가 많아지고 이랬을 때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읽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과정에서는 뭐가 중심이라고요? 소리에 많이 노출시키는 것. 그리고 DVD 볼 때도 물론 엄마들 잘 골라주면 애들이 저절로 집중해서 보지만 혹시 잘못 골라주면 집중 안 해요. 집중 안 해도 이건 흘려듣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레고를 만진다든지 뭐 있잖아요. 게임하는 건 좀 그렇지. 게임은 게임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버리면 바깥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 게임 소리. 게임은 안 되지만 다른 예를 들어 만화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퍼즐 맞추기를 한다든지 거실에서 마음껏 이런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그 소리가 흘러 지나가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은요, 애가 저절로 몰입할 수 있는 수준의 비디오를 잘 찾는 거죠. 애가 좋아하는 것, 재밌어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적응 과정의 관건이에요. 그 다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네. 집중 듣기를, DVD 보기를 잘해가지고 집중 듣기를 추가했어요. 그 집중 듣기를 하다 보면 짧은 5분짜리니까 하루에 5분짜리를 하더라도 한 달 하면 90권을 하잖아요. 90권. 매일 한다면. 못해도 6, 70권을 할 텐데, 이걸 다 다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읽기는 그 중에서 재밌었던 걸 가볍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추구한다. 나중에 때가 되면 애들이 읽을 수 있고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가만히 놔둬도 영어책 막 찾아서 읽고요. 해리포터 사돌락하고 막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읽기 싫어하는 애들은 해리포터 오고 우리 집에 해리포터 한 것도 없어요. 전부 집집마다 영어 좀 한다는 애들 다 해리포터 있고 해리포터 테이프 다 있죠. 우리 집은 해리포터 한 것도 없어요. 해리포터 하면 굉장한 수준이지 사실. 그러니까 너무 그만큼 잘 안 해도 돼요. 대충. 우리나라 수능 수준은 외국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토플은 외국의 중학생 수준이에요. 그보다 훨씬 어려운 수준이 있죠. SAT. SAT는 미국의 대학 들어가기 위한 미국의 우리나라 수능 비슷한. 그 중간에 또 미국의 사립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이걸 SSAT라고 하죠. SSAT.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이렇다고 해요. 우리나라 수능이 외국의 초등 5, 6학년. 토플이 외국의 중학생 수준. SSAT, 외국의 사립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수준이니까 외국의 중학교 3학년 수준. 그 다음에 SAT, 외국의 고3 수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렵게 영어 많이 안 해도 돼. 대충. 그리고 우리말 책 이렇게 낸 거 성실해 놓으면 위에처럼 영어 대충 해도 괜찮아. 그게 그걸 커버한다니까. 우리말 언어 능력이 상당 부분 외국어 습득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책에 다 있는데 적지 말고 책 사라니까. 자, 억지로 영어 단어의 우리말 뜻을 외우게 하거나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지. 이거 뭐 동네 공부방 보내고 하는 짓이죠. 동네 공부방이나 뭐 이런 진짜 학원도 질이 많이 다른데 이런 데 보내가지고 막 뭐지? 캔 해가지고 깡통 이런 거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영어 방식이 아니라고. 그냥 가만히 두면 된다니까. 가만히 두면 지가 알아서 다 알게 돼요. 그거 해보죠. 아이스파이라는 CD. 여기 키다리 같은 데 가면 있는데 영어 CD 아이스파이. 숨은 그림 찾기. 이거 영어로 된 아이스파이 해보면요. 엄마들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외웠다라는 아이스파이 CD 하나도 못 끝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단어를 막 숨은 그림 찾기 해야 되는데 아이스파이 이거 해보면 진짜 재밌는데 애들 좋아하는 거. 해봤어요? 엄마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글 뜻을 억지로 외우게 하거나 또 단어를 사전으로 찾는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학습하는 거지. 이건 나중에 중학생 때 돼서 하는 거지. 이 시기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당장 질리지. 지가 뭐 너무 궁금해 죽겠다 좀 찾아볼래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말려. 어떤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긴 있더라면 뭐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영어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하나 구석구석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절대 시키면 안 돼. 비디오 보는데 가가지고 설거지 하다가 고무장갑 끼고 가가지고 니 저거 알아듣나? 무슨 뜻인데 엄마 모르겠는데 말 좀 해줄래? 이러니 얍사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 안 된다고. 해석 지키거나 내용의 뜻을 묻거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점점 구체적으로 알아진다니까. 희한한 일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엄마들도요. 어떤 건 막 하대. 제가 예를 들면 성경 공부하자고 심화반에서 뭐 고시원지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들을 때 내게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듣잖아요. 들리는 말이 달라. 전에 놓쳤던 걸 내가 또 이런 말도 있었네 이렇게 듣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해서 들으면 계속 새로운 것이 들리게 되죠. 저는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래요. 내가 그날 현장에서 들을 때는 이 말이 내게 참 와닿는다 싶어가지고 내가 항상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다가 그날 들었던 우리 핵심 메시지를 내가 딱 메모해놓거든. 근데 집에 와서 다시 mp3를 다시 듣는다는 이러면 그날 내가 수다 떨고 뭐 떠들고 물 마시느라고 놓쳤던 말들 이런 것들을 또 알아듣게 되죠. 이게 반복할수록 우리가 인식이 더 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이 이거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 DVD 보면서 대충 알아듣죠. 나홀로 집에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뭐 애 치고받고 어른들 몰리고 이러니까 애들 막 낄낄거리면서 알아듣죠. 대충 알아들어요. 대충. 어떤 애가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홀로 집에 몇 편인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이제 누가 했더라. 나홀로 집에 그때 보면 이제 어른이 이제 나쁜 놈 어른이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고 애가 뭐라고 마지막으로 영어를 말해. 그래 그 애한테 가지고 엄마가 저 아저씨가 뭐라 카드노 이제 저 꼬마가 저 잡혀가는 아저씨한테 뭐라 했는지 니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어떤 애 뭐라 했다 하더라. 뭐라 했지? 야이 꼬시다 얘 개새끼야 켰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대로 알아듣는 거지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알아듣는 거라 이제 지대로 알아듣는 지대로 영어로 꼬마가 뭐라고 말했는데 지대로 막 골탕 먹이고 이런 아저씨가 경찰에 잡혀가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꼬막 치다 이 개새끼야.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알아들어도 돼. 근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구체적으로 더 잘 들리죠. 처음에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제 경험이기도 한데 전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슬립 리슨 시애틀 커피숍 이름을
예를 들면 슬림리스 이니시에이터 이거 말고 더 좋은 예가 뭐가 있지? 슬림리스 이니시에이터 커피숍도 뭐 있어 영어로 엔젤리너스인데 여기서 항상 헷갈린다니까. 어떤 엄마들이 내하고 상담하는 하는데 엔젤리너스 한다는 줄 알았어요. 엔젤리너스 이렇게. 그죠? 영어를 만약에 이걸 엔젤리너스 듣는다면 한 단어로 처음에 들려. 엔젤리너스 이렇게. 근데 자꾸 집중 듣기를 하고 비디오 보기를 하고 여러 매체를 접하다 보면 이게 끊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들려요? 엔젤, 인, 어스. 이게 이제 분명한 귀에 들리는 거죠. 초볼 때는 엔젤리너스 이렇게. 우리 애 키워보니 이거 해보니까 이런 경우이 많았습니다. 저는 자기가 이게 도로록 이렇게 한 단어로 들렸대. 근데 이제 귀가 민감해지니까 이게 하나하나 분절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애들이 저절로 더 깊이 알아듣게 되니까 엄마들이 중간에 가가면 알아듣나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재밌는 걸 자꾸 보여주고 좋아하는 거 반복하게 하고 또 반복을 죽으라고 싫어하는 엄마들 있더라. 또 어떤 엄마는 반복하기 싫다는데 구태여 막 반복하라고 지라고 본전 생각 난다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애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반복을 좋아해서 같은 걸 계속 하려는 애도 있어요. A형이 보통 이런 게 있죠. 근데 B형은요 반복 진짜 싫어하거든. 그는 B형한테는 계속 바꿔주는 거야. 근데 지나가고 나면요 결과는 똑같아져요. 이거 솔빛 엄마가 말하기를 전자를 가르쳐서 짧은 구간 반복이 통하였어. 한 교재를 계속 반복한다. 또 후자를 가르쳐서 긴 구간 반복 이렇게 솔빛 엄마가 정의했는데 자 계속 보는 것도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을 때가 생기죠. 근데 A형은 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B형은 계속 바꾸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슷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에 맞게 맞춰야죠. 엄마의 성질에 맞게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의 특성이에요. 그래야 이걸 성공할 수 있어요. 애가 좋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 영어 교재를 사다 보면요 워크북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초등 영어 교과서도 펼쳐보면요 본문만 있고 읽어주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수련장처럼 뭐 이렇게 뭐 활동해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구태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워크북은 그냥 우리는 그 지금 워크북 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 포기하는 거 포기. 일렉트리시프에서 그 하드카페 그 아름다운 좋은 아트 뒤에 막 컬러풀하게 인쇄돼가지고 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외국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수업 진행할 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뭐 영어도 안 되는 엄마들이 어떻게 뭐 한번 해볼게 하고 막 들이대가지고 막 애하고 쥐 뜯고 하지 말고 뭐 잘라 붙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치우고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워크북도 교재는 절대 안 해도 돼요. 그 뭐 오래 붙이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활동해가면 그러면 단어 몇 개 외우거든. 하다 보면. 그리고 뭐 크로스워드 퍼즐도 막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런 거 다 치우고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초등 영어 교과서 시리즈를 산다고 하면 워크북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 사지 마. 그냥 본책과 테이프만 사면, 본책과 CD만 사면 되지. 쓸데없이 워크북 사가지고 하지 말라고요. 워크북 하는 게 다 빤한 거죠. 나중에 어느 수준 되면 파닉스 학습사하고 또 이 다음에 뭐예요? 다음 단계로 가면 파닉스 말고 뭐 있지? 보캐블러리 있죠? 보캐블러리도 하게 되고 또 좀 있으면 뭐예요? 문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들이니까 어릴 때 워크북 막 뜯어가지고 하면서 딸리는 영어로 뭐 해야 하고 뭐 하지 말고 이런 거 이제 비싼 돈 주고 저 수성국 가면 80만 워크북 하고 막 선생님 왜 원어민 선생님하고 4명, 3명 수업 짜가지고 하는 데 있어. 정하고 싶으면 그때 되면 그렇게 가든지 뒷날은 내가 책임 못 지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이렇게. 엄마는 뭐 내가 보면 뭐 영어 짜다 잘하게 안 되겠네. 저도 영어 하나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족이지 동족. 나는 동족끼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잘해가지고 막 찜질방에서 막 애들하고 영어로 막 하고 뭐 이런 엄마들은 이제 저한테 오면 안 돼요. 그건 지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뭐 꿈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이다 이런 애도 저한테 오면 안 되고요. 그런 애도 미국 가야 되고. 아예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해요.
가볼 확률이 훨씬 높거든. 우리처럼 그냥 소박하게 달 쓰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학업이 좀 전략하고. 그리고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지가 아무리 잘해도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아무리 잘해도 그 아이의 총체적인 그 공부 능력 이상이 되지는 못한다.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 수학에서 70점 받는다. 그러면 영어도 70점 받으면 감사해야 되지. 수학 70점 받는 거는 영어는 뭐 100점 못 받는다고 징징거리면 안 된다고. 그 아이의 인지 능력만큼 하는 것이니까 애들에 대한 마음도 그렇게.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 번 말씀드려요. 엄마 아빠의 성적표를 성적증명서를 학교에서 발급받아 학교 행정실에 가서 성적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요 한 장에 아주 인수해줘요. 애들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것도 그냥 학교에서 받은 통지표 가지고는 뭔가 좀 불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2학년 마쳤다. 중학생이다. 중학 2학년 때 겨울 방학 때 성적 처리가 다 된 후에 교무실에 가서 애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라니까. 왜 필요하다 하면 뭐 외부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하다 하면 돼. 그럼 행정실에 발급해줘요. 거기 보면 훨씬 많은 자료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성적증명서 딱 발급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우리 아이가 요거 이상하면 잘하는 거지. 엄마 아빠의 평균 이상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 엄마보다 잘하고 아빠보다 못한다. 이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그러면 나를 닮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반대로라면 이제 아빠 째려보고 이러면 너무 막 돌연변이 기대하지 말고 뭐 내만큼 하면 되지 뭐 얼마나 더 잘하려고. 그리고 공부는 엄마는 이거 보아야 돼. 공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좀 안정된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공부가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애하고 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공부에다가 행복을 투영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숨 걸어야 돼. 공부 잘해야 행복해진다면 우리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죠. 애 뭐 손톱을 뽑더라도 해야 되지.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과 공부는 포셔츠에서 이것만 얻어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다 보면 행복과 공부는 절대로 상관이 없다. 반박하면 해봐야죠. 반박하면 내가 또 설명해 줄게. 엄마들 생각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 공부를 잘하면 애가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애가 행복해질 것이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잘 살 것이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존감은 절대로 공부 잘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는 놈이 잘 산다니까. 서울대 가면요 자하연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1년에 평균 4명이 빠져 죽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항상 학생생활연구소에서 1년 내에 아이들 상담하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데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요. 영남대학교에 가면 연못 있어. 그거 빠져 죽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 그러니까 아니 높이 올라갈수록 어지러운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죽지. 그거하고 똑같아.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요 떨어질 일 천지 없어. 저는 인생이 내 밑바닥에 있으니까 전혀 못 떨어질 일 없어요. 안정돼 있어. 이게 인생의 비밀인데 이건 뭐 나중에 심화본 오늘 못 배우려고. 그래서 오늘 적응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대부분이 여기에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정리한 게 가장 중요한 이걸 이제 여름 방학 때부터 안 해본다든지 학년이 적당하면. 그리고 아직 유아들이다 이러면 이거 하지 말고요. 제가 어디 안 도망가니까 애들 초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오셔지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리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스킨십 많이 해요. 스킨십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존감이 있어야 아이한테 그렇게 넉넉하게 내 딸아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지금 저한테 강의 듣고 나서 엄마들 전부 집에 가서 이 말을 해보려고 애쓰고 있죠. 심화받은 엄마들한테는 이제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내가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보라 하거든. 하려고 어떤 엄마가 애를 써도 안 된대 이거. 몇 번 망설이는데 잘 안 된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계속 들어야 되죠. 이거 이제 양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뭘 먹고 사는 존재잖아요. 생물학적 육체는 밥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랄까, 인격이랄까, 우리는 또 다른 걸 먹어야 살아요. 다른 가치, 이게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야 내가 비로소 나도 만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는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는가,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옆 라인에 가가지고 아몬이나 뭐 공부 잘 시켰다고 거기 가서 말 듣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없어. 나는 뭐하고 살았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내가 불행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 어머니도 그랬죠? 지금까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한테 못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잘해줬, 최선을 다했어. 단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내가 몰랐을 뿐이야. 지금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실패투성이고 충동 조절장애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을 보고 우리가 칭찬하고,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이가 내하고 지금 4배에서 나가지고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다. 이런 마음. 이건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토착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전역 한 달 남았어요. 우리 아이 군대 이야기 많이 했죠. 이제 오늘쯤 이제 휴가 남았는데, 휴가를 아껴가지고 지금 휴가가 20일 남았어. 제대가 한 달 남았는데 그 중에 20일이 휴가예요. 그 오늘 나와가지고 10일 휴가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10일. 지금 우리 아이 타던 서해에서 타던 배가 지금 부산에 그 정비창이라고 있거든. 배를 뭐 정비하는 곳.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휴가 나와서 열흘 지낸 다음에 부산 정비창에 가서 열흘 있다가 마지막 휴가 나오죠. 마지막 휴가 열흘 보내고 저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휴가하고 이제 제대는 평택 해양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 마지막 휴가 때는 아빠하고 같이 가세요. 제가 옛날에 고생할 때 그 아빠 차 타고 이제 평택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는 그 신호회라고 있었잖아요. 지도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지금까지, 우리 아이랑 내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라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또 이렇게 군대 생활도 마무리하는 기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머니도 집에 돌아가서 나와 아이들 또 남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볼 때 억지로 막 그걸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절망에 빠지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고,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 단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그건 내가 어째서 그래요? 몰라서 그랬다.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내 성질이 더러운 건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애 잡은 거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용서해요. 자기를. 저는 제 인생 스승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는데 이건 내 평생 기억하고, 내가 항상 이 자리에 못 박혀 있잖아요.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남편들을 볼 때도 이 눈으로 좀 봐요. 아, 당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군요. 당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한지 몰라가지고 이런저런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그걸 딛고 일어나고 이러죠. 그러니까 나도 나를 볼 때 그렇게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보지 말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단지 내가 몰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이렇게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아이 키우는 법 알아서 그렇게 키우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